의외로 영양제 드시고 나서 굉장히 효과를 보셨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만난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혹 비싼 영양제를 사서 잘못 먹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 덕 좀 봤다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영양제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제혈학과 전문의 신현택입니다. 오늘은 영양제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의사가 무슨 영양제 이야기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약이나 침 등의 치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치료가 조금 더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이 늘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좀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기능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보충제들을 통해서 최선이 안 됐을 때 이제 차선책으로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환자분들께 권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영양제 한두 개쯤 안 드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유산균부터 오메가3, 마그네슘, 눈영양제. 자, 그런데요.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영양제 드시고 나서 굉장히 효과를 보셨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만난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혹 비싼 영양제를 사서 잘못 먹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 덕 좀 봤다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영양제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만났던 환자분의 사례인데요. 자, 이분이 병원을 내원하시게 된 이유는 오래된 소화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자, 평소 꼼꼼하게 자신의 건강을 살피셨고 TV에서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챙겨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꼼꼼하신 분이셨는데 그러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이런저런 영양제들을 챙겨 드시다 보니까 어느덧 하루 드시는 영양제 종류가 대략 한 20가지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의 지속적인 소화장애 원인은 바로 매일 드시는 한 주먹 정도의 영양제 때문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선은 소화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영양제를 잠시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침 치료와 소화제를 처방해 드렸고요. 그런데 영양제를 끊은 것만으로 증상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호전이 되었다는 거죠.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는 이분께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시간에 맞춰서 복용하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자, 몸에 좋다고 드시는 영양제 너무 남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위장장애입니다. 속에서 흡수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건데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골라 드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문제는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좋다 하면은 무조건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이 다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종합 비타민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한 가지 사이즈로 옷을 만들어 놓고 빼빼 마른 분들부터 뚱뚱한 사람까지 그 옷을 다 입히는 그런 모양새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모발 미네랄 검사와 같은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발 조직을 분석해서 자신에게 부족했던 영양 성분을 확인할 수 있고 맞춤 영양 처방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죠. 꼭 이 검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증상을 보고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장기적인 약물 복용인데요.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한 환자분들의 경우는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일례로 당뇨약은 비타민 B9을, 또 혈압약은 비타민 B를 고갈시키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영양제를 먹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양제의 주 성분인 미네랄과 비타민은 본래가 흡수율이 낮습니다. 이러한 영양제 흡수율을 높이려면 먹는 방식을 잘 선택해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드셔야 됩니다. 우선은 드시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식전, 식후, 공복 이런 복용하는 시간을 구별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 드시면 좋은 영양제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활력을 담당하죠.
오전 공복에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위장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비타민 B를 공복에 드시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또 위장 장애를 잘 일으키는 영양제 중 하나가 바로 철분제인데요. 철분제도 공복에 드실 것을 권장하지만 소화가 안 되고 변비를 일으키기 쉬운데 만일 그런 이제 염려가 있으시다면 역시 식후에 복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루테인을 드십시오. 요즘 눈 영양제들 많이들 사서 드시는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 복합제가 더 좋겠습니다. 시간대는 오전에 먹어야 낮 동안의 자외선으로부터 황반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양소와 같이 먹어야 흡수율이 높은 만큼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 D를 드시는 분이라면 점심 식후가 좋겠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햇빛과 작용해서 수면 호르몬의 분비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한낮에 드시길 권합니다. 또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같이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나서 곧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후에는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와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도 좋지만 저녁 식후에 드시면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의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저녁 식후에 드시게 되면 그만큼 세포의 손상을 효율적으로 잘 치료해서 노화를 예방하게 되는 거죠. 자,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식후에 먹으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식전에 먹으라고 해서 헷갈린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산균을 섭취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위산 때문입니다. 식전에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산이 식사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자는 것이고요. 식후에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공복 시에는 위산이 고스란히 노출되지만 음식과 위산이 섞일 때 먹으면 중화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균을 드실 때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영양제 복용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잘 챙기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